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송기령 씨의 그냥 하지 마라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령 씨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그런데 2010년에 한 언론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성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런 기획을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데이터가 정말 우리의 변화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를 했는데, 당시의 진단이 그대로 사회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본인도 이제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그 변화하는 방향,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개인의 미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 제목이 그냥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직관이나 육감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 일을 시작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데이터의 방향성, 그러니까 데이터를 해독하는 능력, 그런 인문학적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그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것의 바탕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러니까 변화 조짐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나무가 통째로 막 폭풍우가 불게 되는 거죠. 조짐이 작을 때 인식을 하고 그러한 변화 욕망들, 사람들의 욕망을 내가 캐치해서 수용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변화를 읽어라, 무엇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읽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시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변화 상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화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경영 경제서라든가 트렌드 책을 보면 뭐 너무나 많이 접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 혼자 살고 작아진 집단 속에 살고,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자신의 독립된 생산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꾸준히 독서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체력이 모든 것의 바탕이니까 그런 것들, 그것이 또한 뭐 요즘에 루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수는 장수하는 인간인데,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그 뒤에 X세대, XT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과거의 40대, 50대와 달리 뭐 젊어진 40대, 50대, 그들이 노년이 될 때는 이제까지 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노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청년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펼쳐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의 확산인데, 코로나로 급격하게 강화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러한 경향성은 있었다는 거죠. 전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미 존재했던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로 급격하게, 근데 앞으로는 비대면의 확산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 뭐 온라인 교육,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파트는 변화, 가치관의 액상화. 액상화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지진에 쓰이는 용어인데, 일종의 땅에 그냥 물이 들어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계속 주변으로 갈수록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이 다른 현상들을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액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속에 유익한 문장인데, 이 변화라는 거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변화, 나쁜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이 뭉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했으면 변화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변화는 위기가 될 뿐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죠.
그저 근면성실하게 노력했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룰이 어딨어?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사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뭐 또 이런 게 변화냐 이게 아니라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삶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전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살았으면 뭐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지금 시대는 인간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속성이 되는 겁니다. 변화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 가치관의 액상화, 도미노처럼 어떤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자, 일단 출근을 꼭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 코로나로 인해서 심해졌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저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 큰 사무실이 필요할까? 사무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전월세를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죠. 아니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나? 재택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교통비 지원할 필요 있나? 심지어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이 지역에서만 뽑을 필요가 있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뽑아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치관의 액상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학교에 꼭 가야 하나요? 온라인 교육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야? 학교를 굳이 꼭 가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액상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일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대학교를 안 갈 것 같다. 왜? 대학교가 가성비, 가격 대비 효과라든가 기성비, 그 기간 대비 효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봤자 그게 큰 또 유용성이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물론 뭐 수능까지는 보고, 왜냐 대학을 그냥 안 갔다고 하면 공부 못해서 안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능 점수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자, 외국어를 익혀서 미국의 유명 대학 프로그램을 내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기업 대학, 구글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삼성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학교 나와봐야 어차피 기업에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 직무에 필요한, 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액상화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적응인데, 생각의 현행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낯선 개념이죠. 현행화. 데이터 분야에서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쉽게 이해를 하면, 자, 지금 현재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치관, 규범에 얽매여 있는 생각을 지금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이제 현행화한다. 여기서는 자,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서 어떠한 것을 얻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떤 혁신이 일어나도 조금 천천히 늦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향도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혁신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수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다른 책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히브리 대학인가 하여튼 그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아주 10년 이상을 온라인 교육을 도입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막 토론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막 다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자, 온라인 교육을 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혁신의 수용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러한 위기 시대에 시도를 해라. 지금이 기회다. 혁신이 기꺼이 공유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 사고인데, 계몽주의가 이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야, 이건 아니다, 계몽주의 끝이다, 뭐 포스트 모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여전히 계몽주의가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 우리가 과학 상식도 많아지고 과학적 사고 뭐 특별히 느끼진 못하는데 뭐 그러한 경향들이 뭐 나타나나 봐요. 데이터상으로 인류가 보다 더 현명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장인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삶의 주도권을 꿈꾸다. 삶의 주도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수입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항상 어떤 구조에 내가 끌려가는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꿈꿀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개인의 입장에서 시도하고 운영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자, 나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하되 장인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 물론 지금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우리가 뭐 밥을 굶어가지고 힘들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풍요라고 할 수 있는데, 풍요로 인해서 이제는 뭘 하더라도 장인의 수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충 해서 뭐 대량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통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스몰 비즈니스를 하되 장인의 수준으로, 그리고 고민의 총량을 팔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를 뭐 키우면서 연구하고 10년 동안 고양이 박사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막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매우 다양한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고민한 시간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이제 기반,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풍요라는 그 바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충 대량 생산, 아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어떤 상징이 담긴 나만의 것.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떤 소비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한데, 과거처럼 단순히 명품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내가 파타고니아 옷을 입었다. 그건 뭡니까? 나는 환경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록을 남겨라. 블로그나 뭐 유튜브라든가 SNS 열심히 기록을 남기는 것. 요즘에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SNS 계정을 아예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그 SNS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에는 뭘 써도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CJ를 너무 좋아해서 뭐 CJ의 전 매장을 뭐 매주 다니고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그 SNS에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일종의 뭐 메타버스 개념이 될 수 있죠. 라이프 로그, SNS에 기록을 남기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산이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익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사회화라는 개념인데,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될 것 같은데,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라고 했죠. 변화를 그냥 하지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내재화하고, 뭡니까? 아예 신체의 일부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그리고 자신의 업무 하나하나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인데, 이 혁신 과정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 돼서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재사회화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업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업무 하나하나 개선, 이러한 혁신 과정을 끊임없이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